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는 물품 중에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가 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지금 의혹이? 4천만 원의 불가리 하나하고 깔띠하고. 깔띠가 있는데 예. 이번에 압수영장에는 그중에 2천만 원 현금과 불가리만 일단 적시가 돼 있대요. 왜 절반으로 네.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뭐 시계도 2개에서 1개로, 예, 액수도 4천에서 2천으로. 왜 이렇게 반토막이 뚝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시즌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네. 원 마이너스 원이 됐어요. 투 네. 마이너스 원이.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거는 네. 저는 경찰 이게 수사라는 게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라 수사의 칼을 꺼내면서 사실은 이 칼이 어디로 갈지 손에 이 칼자루 쥐는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네. 저 압수를 저렇게 어쨌든 뭐 전재수 의원 사무실 같은 데는 뭐 140분 동안 파쇄기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집도 털어오고 사무실도 털어오고 이것저것 털어오고 민중이 특검 거 털어와서 경찰이 어느 정도 의지만 갖고 보면 여기 정말 그 민중기 특검 제가 정말 계속 분노로 가지고 욕하는 게 이렇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은 여기 이렇게 의혹의 단서가 있고 서류가 있으면 이걸 그냥 뭉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저는 그래서 경찰 수사에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나 특검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니 근데 네. 이게 특검의 요건이 굉장히 잘 갖춰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를테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명품 시계 뭐 받았다 엄청 비싼 뭐 시계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부인도 아니고 집권 여당 관련자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특검을 연장을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재수 의원은 지금 여당 의원이고 지금 이게 특검이야말로 원래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야 되지만 그게 권력과의 관계나 여러 눈치 때문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지위를 줘서 수사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특검이 네. 살아있는 권력을 일반 수사기관이 함부로 못하니 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할 때 트는 게 특검이고 그렇죠. 이 통일교 특히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이게 딱 떨어지는 특검 요건이죠. 그렇죠. 아 제가 뭐 비유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자, 사병들을 위한 특식 이런 거를 내놓는다 그러면서 그 특식을 맨날 사령관하고 참모장하고 그 참모들만 먹고 장교들만 먹고 사병을 안 준 게 특식입니까? 그렇죠. 사병목으로 나오는 게 특식인데 지금 사병들한테 특식 안 주고 맨날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참모들만 특식을 먹겠대요. 네. 이런 군대가 당나라 군대지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딱 지금 그러니까요. 특검을 지네 좋은 것만 하겠다. 권력자 그렇죠. 입맛에 맞는 것만 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민주당에서 야 특검이 만능이야? 그게 워낙은 이 특검 만능론 이것이 네.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민주당 쪽을 비판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이 5개입니다. 예. 그 첫 번째가 내란 특검, 그반이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3개는 이제 곧 종료될 예정인데 그것도 묶어서 그다음에- 다시 한다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관봉권 띠지 특검, 아, 예, 맞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쿠팡 특검 하겠다고 있잖아요. 수사외압 특검, 예. 그래서 특검이 벌써 5개예요. 그리고 종합 특검 한다고 그러니까 6개.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치면은 이 7개가 될지 8개가 될지 모르는 거야.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이야말로 이쪽은 특검 만능론이구나. 그런데 딱 떨어지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특검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특검 내로남불이 딱 떨어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힘에서는 정말로 더 열심히 이 사안 좀 푸시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사실은 순진한 정치 평론가들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소한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안 받더라도 야, 통일교 특검 안 받으면서 종합특검, 재종합특검 이런 걸 그거만 하고 이거 안 한다고 참아 못할 테니까 통일교 특검이 최소한 또 다른 종합특검을 하는 거를 막는 명분은 될 것이다. 받으면 둘 다 받고 아니면 둘 다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순진한 평론을 했었는데 우리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님을 너무 모르고 한 소리죠. 네. 일고의 가치도 없어. 통일교 특검 안 받아. 이 특검은 더 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검을 이름을 바꿔서 전재수 특검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전재수 특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직 장관이었고 삼선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해저터널 여러 가지가 거기에 농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딱 좀 더 이 범위를 좁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석은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 국민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천막 농성 뭐 천막 당사 뭐 천막에서 뭐 아침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아닌 말로 옛날 쌍팔려 때 했던 것처럼 머리를 깎든지 밥을 굶든지 누가 한 명 앰뷸런스 타고 실려가든지 좀 결기를 보여주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선닷컴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이 아주 섬뜩하네요. 왜요?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 게시판 조사 예. 그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 비난 댓글 뭐 이런 것들이 한동훈 그 당대표 당시 당대표 혹은 뭐 그 가족들이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국힘 당원 게시판 조사를 맡고 있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거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16일 날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 뭐라고 올렸냐면은 15일 날 자기 블로그에다가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이게 원래 출애굽기를 인용을 한 것이래요. 네. 요걸 하면서 성경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성경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임자도 함께 죽일 것이라고 명한다. 위험성이 드러났음에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재난이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고의다. 우리가 소유 관리하는 것들 중에 받는 버릇을 가진 자는 없는가? 혹시 이미 경고를 받지는 않았는가? 그런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덧붙이는데 딱 요거를 보면은 이 당무감사를 하고 있고 그럼 이건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 측 보라고 쓴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네, 이런 해석이 이제 친한계를 나오네요. 겨냥하고 친한계, 예, 예. 네. 이제 쓴 글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친한 친한 말고 뭐 무슨 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무슨 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당대표 친윤. 계가 있겠네요. 아니 뭐 구주류 구주류, 신주류 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들이받는 소는 쳐 죽일 것이다. 결국 자기 당 안에서 이제 뭔가 이 당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 지금 예. 싸고 있을 와중인가. 이게 지금 톱 기사로 올라올 만큼 이렇게 잡음을 일으킬 만한 얘기인가라는 지금 생각이 이제 드네요. 국민의힘의 내부 네.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상대편에서 뭐 환단고기 사건, 뭐 4.3 사건, 박진경 대령 사건 그 이전에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그렇죠. 이뤄서 항소 포기 뭐 네. 어마하게 항소 많았죠. 포기 등등 해서 예.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꼼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이 지지 노선이 빨리 뭔가 대혁신을 좀 이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마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당원 게시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와중에 이제 이게 네.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런 지금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을 금년 연말까지는 할 것이다. 그다음에 새해에 들어서면은 네. 뭔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발언과 정책들을 펴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내부 분석에 따르면 70만 명대였던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96만 명까지 늘어났대요. 네.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지도부의 어떤 이런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뭐 이런 내부 분석도 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해찬 그 전 최고를 지금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뭐 말들이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른바 장동혁 대표의 쪽에 힘을 실어주는 쪽과
장동혁 대표의 지금 일격을 가하면서 더 반성하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주호영 의원도 그랬고 윤한영 의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도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이제 이런 그 내부적 고민이 많고 오늘 뭐 초선 의원 모임, 재선 의원 모임 그래서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그 이제 선별 이 모임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들이받는 손은 죽일 것이다. 이런 뭐 그 임자도 죽일 것이다. 예, 섬뜩한 말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 임자는 누구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말들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네. 예. 아, 저는 이게 뭐 출애굽기를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찾아낸 것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슨 소리야 뭐 쳐 죽인다니라고 하면 그 성경에 있는 말인데요라고 오히려 그냥 변명을 만들기 위해서 인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마저 분산하기 위해서 상대를 서로 죽이겠다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 참 한심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징계안을 논의를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아무런 당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징계안을 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원권 그 정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관련된 안건도 그다음에 한전 대표의 그 당 게시판 이런 거를 네. 논의하기 직전에 이런 글을 올려서 아마 이거와 연관된 것이 같다는 뭐 추정이 당연히 나오고요. 또 그 방금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가 발탁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어젠가 라디오 MBC 라디오 나와서 당원 게시판 문제가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다. 연내 고름을 째고 나면 새해엔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이걸 놓고 또 한번 당이 시끌시끌하게 내분을 겪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내분을 겪을 상황이냐라는 생각은 아마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부를 견제해 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워딩을 이런 식으로 뭐 돌로 쳐 죽인다 이런 워딩은 워딩 자체로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PD가 올려준 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그 요새 생중계 국정 보고 받는 거에 대해서 베스트 댓글이 이거래요. 이제 그대로 읽겠습니다. 호칭 경칭 없으니까 이재명이 진짜 잔머리 정치 잘한다 싶은 게 백종원 골목 식당 하듯이 꼽주면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거 딱 캐치하고 그대로 국정위 중계로 편성한 거임. 나중에 보셈. 백종원하고 똑같은 패턴이 될 거임.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처럼 지적질하다가 망신당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베스트 댓글인데 상당히 댓글 그러네요. 내용에 고개를 좀 백종원 씨가. 끄덕였습니다. 뭐예요? 보너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맛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지금 백종원 선생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졌죠. 그러니까. 예. 오늘의 교훈은 저는 깝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즐겁게 드시고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두 분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